자, 지금 육묘 방법은 아마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왼쪽 맨 위에 이렇게 노지 일반 육묘를 하실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아니면은 노지에다가 플러그 육묘를 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은 주로 이제 하우스나 이렇게 벤치 쪽도 많이 가고 있는데, 어쨌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주로 위에 두 가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노지에 이렇게 플러그묘를 할 수도 있고요. 자, 파종은 플러그묘 같은 경우는 며칠 짧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땅에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60일까지는 사실 안 해도 돼요. 한 55일에서 60일 정도, 뭐 그 정도로 보고 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빠른 데는 8월 하순부터, 지금이 사실은 한창 파종할 때입니다. 우리 무한 기준도 9월 5일 날 파종해서 11월 5일 정식하는 요 스타일로 가고 있거든요. 자, 이제 복토 문제인데 여러 가지 실험을 했었는데요. 결국 복토는 뭐냐? 저희들 결론은 이제 이거는 이제 이 파종하고 이제 차각만 덮는 모습이고, 이거는 발화가 된 모습이죠. 예, 이렇게 발화가 됐는데 뭐 덮었나요? 보시면 톱밥 덮었죠. 예, 톱밥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어떤 분은 그냥 상토 덮으면 안 되느냐, 상토 덮어도 돼요. 근데 상토는 물을 주면 어때요? 흘러내리죠. 그래서 톱밥은 주면은, 물을 주면은 착 가라앉죠. 그렇기 때문에 잡초 방제 효과도 어느 정도 있고 수분 유지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톱밥을 했으면 좋겠고, 근데 요거는 이제 이 물 주고 난 뒤에 여기는 젖었고 여기는 말랐는 건데, 요거는 뒤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제가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어제 무안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하는데 이 물이, 여기는 물이 많이 갔고 이쪽은 적게 갔죠. 예, 스프링클러를 돌리면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아니면 이렇게 차광망을 덮어놓고 이렇게 스프링클러를 줍니다. 근데 저는 딴 거에 지금 얘기를 할게요. 물 주는 시기. 물 주는 거를 아침 저녁으로 잘 많이 줘요. 그러니까 아침에 주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한 8시경 이때 주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제가 어제 이 사진을 찍을 때가 몇 시냐 하면 오후 6시 반이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늦다고 봅니다. 아침에 주는 건 오케이. 그러면 저녁에는, 오후에 하루에 한 번 줘서는 안 되니까 오후에 사실은 내가 봤을 때 한 1시쯤 내가 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너무 덥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 늦게 주는데, 그러면 최소한 서너 시에는 주셔야 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렇게 주고 나면 이게 밤 넘어갈 동안 어때요? 표토가 젖어 있죠. 나중에 발화되고 난 뒤에 물 주는 것도 그렇고, 밤을 넘길 때는 땅 표면은 건조해야 됩니다. 말라야 돼요. 그냥 팔면은 바로 수분이 있게끔. 왜 표면이 말라야 되냐 하면은, 이 표면까지 젖은 상태로 가면은 무슨 병이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 주는 거를 나는 이렇게 늦게까지는 주면은 안 된다고 봐요. 이렇게 늦게까지 줄 바에는 좀 더 일찍 줘서 주고 난 뒤에 표면이 마르게 넘어가야지. 몰라요. 아침 저녁으로 주는 게 그냥 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내가 편한 거고, 양파를 봐야죠. 양파 입장으로 보시면은 너무 늦다. 그리고 이렇게 저녁에 줬다 쳐. 다음날 아침에 또 줘. 낮 동안은 안 주고. 이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주는 거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이 차광망을 덮든지, 아니면은 요즘은 흰색 부직포 있죠. 얇은 거. 예, 그거를 덮어도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뭘 덮든지는. 다만 덮으면 그 다음에는 뭐죠? 벗겨야죠. 벗길 때는 이렇게 양파가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 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한 70에서 80% 이렇게 올라왔을 때 벗겨야 됩니다. 근데 늦게 벗기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펴진 상태에서 벗기면 어디 돼요? 뽑힙니다. 사실은 해보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벗기고, 저거 벗기는 시기를 아침에 좋을까요? 저녁이 좋을까요? 예, 아침보다는
저녁이 좋습니다. 왜? 저녁에 벗겨야 한 5시쯤이나 해가 거의 내려갔을 때 그때 벗기면은 저녁 햇살을 한번 보고 다음에 아침 햇살을 보니까 저녁에 벗기는 게 적응하는 타이밍이 더 길어지죠. 그래서 저녁에 벗기시고, 이거는 제가 참 하도 기가 막혀서 오늘 다시 넣었는데, 양파 이제 묘상 뿌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마 이 까만 종자들이 보이는데, 아니 토양이 흙덩이가 이렇게 막 굵은 데다가 종자를 뿌리더라고. 제발 바닥 표면은 부드럽게 그렇게 해주시기 맞고, 텃밥을 덮되 물 관리만큼은 철저히 해주시고, 뭐 부직포를 요즘 집 덮는 분은 없을 거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종자가 껍질을 쓰고 나올 경우가 있죠. 하나는 복토가 너무 얕을 때 텃밥을 1cm에서 한 1.5cm로 덮어야 됩니다. 그 덮어 난 다음에 물을 주면 가라앉죠. 그 정도로 덮어줘야지 종자 두께가 3배 내지 5배, 저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역시 물을 충분히 안 주면 껍질을 쓰고 나옵니다. 저처럼 성질 급한 사람은 저 껍질 쓰고 나오는 꼴을 못 보시는 분이 있어요. 꼭 뜯어야 되죠. 그 뜯다가 어떻게 해요? 모가지 잘리죠. 그 똑 떨어지죠. 그 떨어지기도 좋아요. 여기가 그냥 두도 돼요. 그냥 지가 알아서 이렇게 펼쳐지면서 되는데, 뜯어야 되겠다 그러면 물을 주고 난 뒤에 1시간이나 좀 있으면 얘가 쭉 뽑힙니다. 그러니까 물을 주고 한 시간쯤 지난 다음에 얘가 습기를 머금었을 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물 관리는 어떻게 하냐면, 큰 원칙은 이렇습니다. 생육 초기는 하루에 2번, 그 다음에 중기는 이틀에 1번, 그 다음에 후기에는 3일에 1번. 즉, 그러면 초중 후기가 뭔데? 잎이 2매 날 때까지는 하루에 2번, 3매 나면 이틀에 1번, 정식 직전에는 3일에 1번 물 줘도 된다. 파종해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 뿌리 하나를 한번 뽑아 보십시오. 굵은 뿌리가 2개가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정말 뿌리가 크고 실하다. 네, 크고 실한 거는 맞는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왜 그러면 그 큰 뿌리가 수분을 못 하느냐? 직근에서는 제가 아까 수분 흡수를 못 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생육 초기 잎이 2매 날 때까지는 하루에 물을 최하 2번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이제 간수 요령인데, 어쨌든 오전 8시에서 9시, 1시에서 2시 사이에 물을 줘라. 8시, 9시는 별 문제 없는데, 오후에 물 줄 때 조심해야 될 거. 스프링클러를 돌리든 분수호스를 쓰든 호스 안에 있는 뜨거운 물이 처음에 확 이거 아무 생각 없이 틀면은요 그렇게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약하게 틀어서 일단 통로에서 물을 다 그 뜨거운 물을 소비하고 난 다음에 확실히 찾았으면은 제대로 압력을 가해야지, 처음부터 확 틀면은 그냥 양파가 다 되어버리죠. 잘 하시겠지만 순간적으로 이게 실수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만 조심하면은 문제는 없을 거고, 우리가 생각에 저녁 때쯤 돼갖고 야 수분이 좀 적다, 한 5시쯤 돼가 가봤더니 얘가 물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5시 이후라면은요 물 안 줘도 얘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뜨거운 햇살이나 온도 때문에 건조해지는 거지, 이미 5시 이후 밤에는 그때까지 안 죽었으면 밤에 죽지는 않아요. 대기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얘기했다시피 저녁에는 물을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물을 주면 묘가 어때요? 대부분이 키가 큽니다. 왜? 하루에 물 2번 주고 뿌리가 땅에 박았기 때문에 이제 잘 크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키가 좀 크더라도 그냥 잎을 절단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그냥 심으라 했습니다. 왜? 잎을 절단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손실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절단을 하세요. 적당한 크기로. 보통 우리가 한 20cm나 뭐 25cm 정도로 절단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절단하라 그런다고. 어떤 분이냐면, 절단해서 심어도 된다 하니 다 뽑았어. 내일 심는데, 아니면 오늘 아침에 심는다고 뽑아가지고 단으로 묶고 찾게 되고 그냥 덕흥 자르고 밭에 가서 심어버리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한 50일에서 60일 묘를 키울 때
첫 번째 절단을 언제쯤 하느냐 하면 파종하고 한 30에서 35일경 꽤 크죠. 그때 한번 키가 너무 크다 그러면 절단하세요. 대부분이 더 클 거니까 일단 한 달쯤 지났을 때 한번 절단을 하고 그 후에 키우다가 정식하기 한 5일에서 일주일 전에 한 번 더 절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내일 심는데 오늘 저녁에 절단하는 이는 불상사는 없어야 되겠죠. 절단하는 거는 좋아. 그러면 언제? 하루 중에는 한 10시에서 11시에 아침 물 주고 그 다음에 그 물기가 다 마르면은 보통 한 10시, 11시 되면은 물기가 말라요. 잎에. 그때 절단을 하시면 됩니다. 뭐 절단은 가위 쓰지는 않겠지. 전역기가 있으면 좋지만도 그건 이제 일반 육묘상에는 전역기가 어려우니까 낫으로 베든 예치기로 치든 뭐 그렇게 해도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가급적 벨 때 잎이 한두 개 땅에 떨어지죠. 근데 한두 개 떨어지는 건 상관없는데 가급적 땅에 덜 떨어지게 절단한 부분은 걷어내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절단하면은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예, 농약 줘야죠. 절단하고 한두 시간 이 끝이 물기가 빠지면 물기가 마르면 예, 약재를 치셔야 됩니다. 반드시 살균제를 쳐서 병균이 들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일반 묘 같은 경우는 한 2번 정도 이렇게 절단해 주시면은 되지 않을까. 절단해도 된다 그러라고 절대적으로 내일 정식하는데 오늘 절단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요거는 이제 기계로 절단하는 거는 이게 기계 육묘인데요. 사실 기계 육묘는 장비들이 참 많습니다. 돈도 많이 들지만 잎을 자르는 기계인데 절단하면은 잘린 잎은 저렇게 모읍니다. 이제 이런 편리한 기계까지 있다는 거고요. 지금 프로그면은 흙에 뿌리신 분도 있지만 이제 이 면적이 적거나 하시는 분들은 프로그 판에다가 이제 종자 파종해서 뭐 일반 종자를 하든 코팅 종자를 하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파종을 하시는데 뭐 좋습니다. 골고루 이 규격이 일정하니까 이제 묘가 균일하죠. 우리가 여러분들 파종해보면 어때요? 똑같이는 안 되잖아요. 많이 가는 데는 많이 가고 적게 가는 적게 가고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종잣값도 절약되고 보통 이제 균일하고 여러 가지 이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판인데요. 과거에는 460을 쓰라 했습니다. 이제 프로그판 크기는 30에 60이 같은데 460을 쓰는데 지금은 460 쓰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3380을 쓰거나 아니면 육묘에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280 정도를 쓰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트레이 육묘의 한정입니다. 밭에 깔 때 만약에 프로그판을 2개를 옆으로 넣는다 치면 아니면은 4개를 이제 세로로 넣는다 치면은 이게 120cm가 필요하죠. 한 개가 30cm니까 120이 필요한데 두둑폭도 딱 120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가장자리 부분이 뚝이 무너지면 이렇게 공중에 떠버립니다. 프로그가. 그러니까 프로그판을 하시는 분들은 두둑폭은 얼마? 저는 140은 해야 됩니다. 양쪽에 140 해도 양쪽이 한 5cm 밖에 안 남아요. 두둑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필히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밑에 뭘 깔고 이렇게 공중에 띄워서 합니다. 시드름병하고 녹균병 때문에. 그래서 관수시설도 이렇게 자동 관수시설을 지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계 육묘 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노지 하는 경우는 이 양이 많은 분들은 일률적으로 뿌리 힘드니까 이 파종기가 있죠. 이거는 이제 줄뿌리 많은 경우도 있고 흩떡뿌리 많은 기계도 있고 이제 두 가지가 나오고 많으신 분들은 뭐죠? 이 톱밥 덮기가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건 이제 주로 경남 쪽에 가면 이렇게 좀 하는데 톱밥 덮는 뭐 밀착 기계 어쨌든 이렇게 여기도 해요? 예, 뭐 그러면 이게 노지에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육묘를 해야 되는데 프로그 육묘 같은 경우는 보면 어때요? 이게 다 물 관리 잘 보십니다. 초기에. 예. 이 프로그 육묘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초기 물 관리를 잘해야 된다. 왜? 뿌리 땅에 바로 뿌리는 분들은 뿌리가 바로 땅에 닿죠. 그러니 수분
땅이 그나마 축축한데 위에 톱밥도 덮여 있고, 프러그 하시는 분들이 일반 땅에 뿌리는 것처럼 하면은 대부분이 초기에 실패하는 이유가, 요 프러그판은 조그만 그 셀 안에 발화하다 보니까 수분이 금방 마릅니다. 근데 이게 이 프러그판을 구멍을 내려와서 뿌리가 땅에 박을 때까지는 물을 더 자주 줘야 되는데, 일반 물관리처럼 아침 저녁으로만 주면 낮 동안에 말라버립니다. 그러니 아침에 줬으면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물을 반드시 줘야 된다, 프러그판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이 시드름병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렇게 뿌리가 딱 떨어져 나가는, 요게 시드름병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하면 문제가 되냐 하면, 기계 육묘하시는 분들은 몇 판을 계속 쓰잖아요. 버리는 게 아니고 한 10년을 쓰니까 그 몇 판을 소독을 안 해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자, 이제 짤록병, 이거는 딴 거 없습니다. 태양열 소독해도 이 병은 옵니다. 인공상토 써도 옵니다. 왜? 전국 사방팔방 균이 다 있어요. 이 방 안에도 있다고 보시면 돼. 그만큼 얘는 땅 속에 존재를 하지만 워낙 강범위하고 날아다니는 애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 병은 온다. 약을 언제 쳐야 되느냐? 파종하고 그날부터 이 약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파종하고 물을 주고 마지막 물 줄 때 약물을 한번 줘야 됩니다. 짤록병 관련 약제를. 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짤록병이 싹이 트면은, 싹이 지상에 올라오면은 고가 짤록해지니까 올라올 무렵에 줘도 되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늦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어때요? 파종 직후에 주라 그랬죠. 왜 그런가 하면, 씨앗이 있는데 씨앗에서 물을 주면은 싹이 나오죠. 불과 싹 나오는 거는 이틀, 3일만 요만큼 보이잖아요. 이때 이미 균이 들어가는 겁니다. 짤록병 균이 지상에서 땅 위로 나올 때 덤벼드는 게 아니고, 땅 속에서 이렇게 자라 올라올 때 벌써 그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 파종 직후부터 약을 줘야지 올라오면은 늦다. 자, 이 기계는 지금 현재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3가지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육조식이라고 모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외국하고 수입품하고 경쟁력이 없어져서 지금은 생산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는 구보다에서 나오는 4조식, 그 다음에 주감에서 나오는 승용 4조식, 이 2가지인데, 여기 나오는 이게 구보다고 이게 승용 주감 4조식인데, 제식 간격이 약간 다릅니다. 얘는 24cm 폭이, 얘는 승용은 28cm, 조금 더 넓어요. 그래서 굴은 큽니다. 그런데 수량은 적어요. 이게 기계 정식에 4줄로 심으면요, 아무리 많이 심어도 구보다 같은 경우는 29,000줄을 못 넘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손으로 심을 때 평당 110주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33,000주가 들어가는데, 기계로 심으면 29,000주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포기수가 적기 때문에 수량이 적고, 또 하나는 이 4조씩만 심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프러그판에 뭐를 키워보면요, 100% 발화라는 건 없습니다. 발화가 안 된 것도 있고 키우는 과정에서도 죽기 때문에 거의 5에서 10%는 빈 구멍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빈 구멍을 땜빵해야 되잖아요. 근데 땜빵하면요 힘들어서 못해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느냐, 보식을 안 하고 왕복으로 심어버리는 거예요. 원래대로 심으면 저 간격을 10cm로 심어야 돼요. 그러면 29,000주 이렇게 나와. 근데 10cm로 심으면 결주하기가, 심는 게 어려우니까, 보식이 어려우니까 한 14나 15cm로 심어버려요. 10cm로 심던 거를. 그래서 전체적인 포기 수만 맞추고 왕복으로 심어요. 그래서 8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줄이 달리 8줄이 아니고 4조식 기계를 왕복한다. 근데 그냥 왕복하면 안 되고, 제가 알기로 거기 뭐 축을 하나 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야
이 어긋나게 심어지니까 사이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 이제 묘를 다 키웠으면은 심어야 되죠. 근데 심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밭장만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우리 지금 밭은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라고 합니다. 예? 이제 양파, 마늘 농사 짓다가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나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심경 있죠. 깊이갈이. 깊이갈이 하면 어때요? 뿌리가 깊이까지 내려가서 생육이 아주 좋아지죠. 좋습니다. 심경, 심토 파쇄 뭐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런데 양파 심을 때는 깊이갈이 하면은 좋습니다. 다만 첫 해는 잘못하면은 실패해요. 왜? 이게 대부분이 단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평상시에 내가 15cm, 우리 로타리 치면 한 15cm, 잘 들어가면 20cm가 로타리 되잖아요. 깊이가. 그렇게 맨날 하다가 깊이갈이 해야 되겠다 하면서 40cm 쟁기질을 했어. 그러면은 땅이 어때요? 위에 경작층 50%, 밑에 생땅 50%가 섞였죠. 퇴비를 평상시에 한 차 넣다가, 생땅 밑에 반 올라왔으니까 퇴비를 2차 넣어야 되겠다. 요래 하면은 망합니다. 퇴비 배 넣는다고 해결될 거 아니에요. 이미 경작층은 수십 년 유기물이 예를 들어 3분의 30이라고 쌓여 있으면 밑에는 0이잖아요. 합치면 15. 이 15를 30 올리는데 당연히 퇴비 한 차 더 넣는다고 해결 안 됩니다. 이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 깊이갈이를 한꺼번에 하려면 깊이갈이 한 다음에 토양 검정해서 유기물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만큼 퇴비를 더 넣으면 됩니다. 토양 검정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강의할 때마다 센터에서 나오셨으니까 뭐를 부탁하느냐 하면, 우리 정책 자금 주는 거 있죠. 만약 농기를 산다든지 뭐 이렇게 보조해 주는 거 있잖아요. 보조해 줄 때 토양 검정서를 내놔라 그런 거예요. 토양 검정 안 하신 분한테는 아예 보조를 주지 마요. 그럼 막 강제로라도 할 거 아니냐고. 아니, 저는 이걸 강력히 제가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아마 여기 마늘 양파 농사는 수십 년, 뭐 4, 50년 지신 분들인데, 그러면 내 땅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석회 얘기하면, 나 석회 매년 넣어. 아니, 석회 안 넣는다 소리 아니에요. 그럼 막 pH가 얼마세요? 몰라. 유기물은 몰라. 왜 그러냐 하면은, 석회를, 우리나라 땅 자체가 산성이기 때문에 석회를 넣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넣으면 뭐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내 땅의 pH가 7.8인데 그러면 석회를 얼마나 더 넣어야 되냐? 어떻게 7.8이 되도록 검사 한번 안 하고 석회를 무지막지하게 넣었냐는 거지. 성격을 알아야 할 텐데 그걸 안 하더라. 그래서 어쨌든 토양 검정은 하십시오. 자, 보십시오. 여기 pH 8.8. 토양 검정 안 하면 저렇게 나온지 몰라요. 유기물 4. 이건 농사 지면 안 돼요. 실제 아마 이거는 모르긴 해도 간척지 땅일 겁니다. 유기물이 워낙 없으니까. 근데 지금 pH 5.3에 13. 대부분이 우리나라 땅이 이렇습니다. pH는 너무 낮고 유기물도 적고. 그러면 여기는 뭐죠? 석회를 더 넣어줘야 되고 퇴비를 더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예. 이게 적당한 거. 예. 뭐 인산이 많은 거는 우리나라 전체 영향이니까, 예, 그건 좋습니다. 근데 얘는 전체적으로 뭐예요? 획 높죠. 이거는 시설 토양, 하우스 안에 염류 집적. 이런 게 토양 검정하면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분석치가 있고 적정 범위가 있고 친절하게 알려주는데 이거를 선생님들은 안 하시더라. 예, 우리나라 유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낮다는 거고요. 자, 그럼 도대체 산성땅 우리 얘기 많이 들었어, 그죠? 왜 나쁜데요? 여기 보면은 뭐 양분, 유효도, 저해 쭉 다 있습니다. 미생물 활동을 억제하는데 사상균수는 증가합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양파뿐만 아니고 사실 다른 농사도 병만 아니면 농사 지을만 하죠. 그죠? 그래서 전부 다 교육 가면은 무슨 병에 무슨 약치면 되냐 이 소리만 해요. 병을 우선 안 오게 해야 되잖아. 땅을 가꾸는 이유, 기를 쓰고 땅을 가꾸는 이유가 뭐냐면 땅을 제대로 가꾸니까 병이 덜 오더라.
산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 사상균 수가 증가하는데 저 사상균이 뭐냐? 바로 병균입니다. 그래서 pH만 제대로 올라가고 유기물만 많아지면 병이 덜 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약으로 병 잡을 생각하지 말고 식물체를 튼튼하게 키울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 비료 많이 주실 건데 비료 주는 거를 비료값 제한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석회 넣는 거. 토양 검정에서 pH가만 맞으면 석회가 들어가는 제작돼. 왜 제작되냐 하면은 pH 7에서 중성이죠. 가장 좋은. 이 땅에 이때 내가 비료 준 거를 만약에 식물체가 100% 먹는다고 보면 pH가 5.5 되면 어때요? 77, 78밖에 안 돼요. 벌써 20 몇 프로의 비료가 낭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똑같은 비료를 줬는데 pH가 낮고 높고에 따라서 비료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이 pH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만약 5.5나 저렇게 낮다고 보면 어떻게 주느냐? 비료를 절대 우리 표준 12량대로 안 주죠. 여러분들 더 많이 줍니다. 왜? 표준 12량대로 줘보니 안 크거든. 비료가 적다는 얘기예요. 이거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비료를 더 줘. pH를 올려주면은요, 비료를 내가 준 것보다 적게 줘도 제대로 큰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료가 절약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준 비료 어디가 있어요? 결국 땅 속에 있잖아. 땅 속에 있다가 봄에 이제 날씨 갑자기 풀리거나 비가 갑자기 오면은 확 흡수하죠. 그러면 진짜 흡수 안 해야 될 시기에 갑자기 흡수하니까 생리장애가 오고 웃자라서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pH만 맞춰줘도 된다는 거고, 뭐 왜 석회를 넣으면 그러면 비료를 절약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원래는 사실 간단합니다. 산성 토양이 딴 게 아니고 땅 속에 이 수소 원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 입자라고 보면은 입자에 식물이 빨아먹을 수 있는 영양분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수소이온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석회를 넣으면 수소이온을 떼내고 양분을 붙이는 역할을 해요, 석회가. 그렇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석회만 넣어도, 물론 석회 자체가 칼슘이기 때문에 세포를 튼튼하게 하고 하는 역할이 있지만 토양 안에서는 이렇더라는 거죠.